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MPL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부터 이 호르무즈 해협 진화는 그 모든 선박들을 안전하게 가이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번 작전의 이름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렇게 작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름 짓는 데만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또 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 영어 같은 그런 제목을 들려줄까 굉장히 고심을 이렇게 떠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들을 우리 미군이 이제 지켜주겠다,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 따라다닌다고 하고요. 그리고 1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지원이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5,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의 목적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해협에 갇힌 수백 척의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원들이 한 2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다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배에서 막 생활을 하고 있고 균열 쪽이 이제 열악하다고 합니다.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인도적인 조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미군이 선박들을 이제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빼내올 때 만약에 이 과정에서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분명히 이란이 뭔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이란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다시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은 이거는 휴전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해협 근처에서 조그만 이제 배들도 있고 뭐 큰 선박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선박들이 뭘 이게 맞았대요. 공격을 뭐 아마 당한가, 정확하게 무엇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체불명의 어떤 물건에 이렇게 또 맞는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근처가 다시 좀 위험해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은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어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미국 측에다가 이번 이 전쟁을 종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 가지고 14개 사항의 평화안을 역으로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또 제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이란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적은 그 조항이기 때문에 전쟁 피해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 다 배상을 해라, 그런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해협에 갇혀 있는 수많은 그 선박들을 다 빼내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빼내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거 빼내오는 것이지, 이거는 공세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마음대로 이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해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빼내온다고 한들 이거는 뭐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선박들을 이제 빼내온다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과연 잘 빼내올런지 뉴스를 계속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shipping firm, 그러니까 이제 선박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선박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불신으로 가득 찼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선박들을 안전하게 빼내주겠다. 군인들 15,000여 명을 사용을 하고, 네, 뭐 항공기들 뭐 100여 대 이상을 사용을 하고, 군함들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선박들을 빼내주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해운 업계에서는 말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해운업계에서는 갸우뚱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오늘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오늘 아침부터 뭐 통과를 해주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라고 해운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업계 전문가들도 이란의 동의 없이는 이 통과를 이렇게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교전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선박들을 미군이 이렇게 호위를 이렇게도 하면서 빼내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격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뽀로 이렇게도 한다고 하면은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전쟁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는 이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요. 의회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것이다. 다음 전쟁은 다른 전쟁이다. 라는 그런 아마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지금 리셋을 한 것이다 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란을 지금 자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통과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가 되고 있는 그런 선박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허락을 해준 그런 선박들만 지금 통과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하루에 10척 이하, 10척도 안 되는 그런 선박들이 지나다니고 있기는 있는데 이란이 다 허락을 해준 그런 선박들만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해운업계에서도 믿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 다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달라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도 계속 이제 경고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이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들한테 무전을 쳤나 보죠. 무전을 이렇게 치면서 이란군과 협의 없이는 통과를 시도도 하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란이랑 만약에 협의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해협에 갇혀있는 배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1600척이나 갇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만여 명이나 되는 그런 선원들이 거기 배 안에 이렇게도 갇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식수도 부족하고 음식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발표를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선원들을 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도 선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도 못 지키는 거, 계획도 제대로 없는 거, 그냥 말뿐이냐 라고 이제 선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작전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란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긴장이 다시 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이 다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이제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너네 만약에 우리 보험회사 말을 듣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험 안 해주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너네 괜히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제 선박이 공격을 당하고 뭐 침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보험을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그런 선박들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해가지고 폭등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선박들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 선박들은 이란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지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내 말을 믿어라, 내가 군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빼주겠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박들을 호위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다 빼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제 교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브렌트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7%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110달러를 돌파를 했다 라고 하네요. 장중 한때는 114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가가 또 이제 갑자기 상승을 한 이유는 이란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그 동남쪽에 있는 해군 함정을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미군 측에서는, 미 해군 측에서는 이 주장을 즉각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서는 상선 두 척이 안전하게 우리의 호위를 받으면서 통과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란이 주장을 이렇게 한 대로 이제 공격을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유가는 다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도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이제 불안정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혼조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가 아니라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역시 0.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렌트유는 114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도 3%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떠면서 105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군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선박들을 다 빼내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 해군 뭐 군함을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미국에서는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미사일 날라오는 거 요격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하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디즈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디즈니 CEO가 교체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밥 아이거가 CEO로부터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CEO, 조시 다마로한테 CEO 자리를 이렇게 또 넘겨줬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첫 번째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디즈니는 어떠한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놓을지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그거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는 게임스톱이 이베이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는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또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러셀 2000 그 중소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오늘 또 중소형주들은 많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나 봐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내려가지는 않고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최고치를 또 갱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이 된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 합의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에 코인베이스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이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78,0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실적 발표가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에는 AMD, 화이자, 페이팔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디즈니, 우버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맥도날드, 에어비앤비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이 실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날아가고 있었던 미사일을 요격을 했다. 라고 지금 이란이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냐면은 세 대의 그 드론 미사일이 이렇게 또 날라왔다. 자폭 드론들 있지 않습니까? 자폭 드론이 우리의 영해 상공에서 이렇게 또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요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휴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휴전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란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솔직히 말해서 칠 수는 없거든요. 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휴전을 한 뒤로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격이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 공격이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자폭 드론이 이렇게 또 날라오고 있다 보니까 긴급 재난 문자도 이렇게 또 보냈다. 라고 하네요. 월요일 저녁에 두바이,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아랍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휴대폰으로 이 미사일이 이렇게 또 날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라 라는 긴급 경보가 이렇게 또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 두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번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두바이가 지금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두바이가 아마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바이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지금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중동에서도 이란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다가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좀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휴전이 균열이 나게 생겼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가 군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선박들을 빼내오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이란에서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쏘고 드론을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이 아마 깨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아직은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백악관에서는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할지도 지금 눈여겨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 오픈 AI랑 이렇게 소송전에 있는 그런 이제 재판에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판이 있기 이틀 전에 회장은 엘트먼이 아닌가 봐요. 오픈 AI 회장 그레그 브롱먼한테 그 합의 의사를 묻는 문자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오픈 AI 회장이 먼저 이렇게 또 보냈나 봐요. 우리 서로 소송한 거 서로 이제 취하하자라고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요. 이번 주말이 되면은 당신과 너 회장이랑 그리고 샘 얼트만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고집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진짜 싸가지 없게 답장을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이런 답장을 받은 것을 오픈 AI는 이번 재판에서 또 제출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 문자를 이제 증거로 이제 제출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소송 목적은 공익이 아니다. 이거는 경쟁사를 공격을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로 제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픈 AI의 초창기 멤버였거든요. 초창기 멤버이면서 그러면서 이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영리 기업으로 이제 변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선 단체를 훔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오픈 AI한테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예전에 뭐 오픈 AI에다가 이제 기부를 이렇게 했나 봐요. 3,800만 달러를 기부를 이렇게 떴는데 이게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 AI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AI 기업인 xAI를 위해 가지고 경쟁사를 방해를 하는 소송인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오픈 AI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그 문자 이렇게 또 보낸 거 증거로 이렇게 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봐라, 일론 머스크는 그냥 우리 뭐 회장이나 뭐 샘 엘트만 오픈 AI의 이제 수장들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오픈 AI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2022년도에 챗 GPT를 이렇게 또 출시를 한 다음부터 오픈 AI 가치는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8,500억 달러를 지금 아마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식으로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가치가 8,500억 달러. 와,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이제 떠난 다음에 자신의 이 AI 기업 xAI를 설립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X랑 xAI랑 합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2,5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또 끌어올렸다라고 하네요. 이 xAI의 기업 가치를 2,5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또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기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싸가지가 좀 없고 그리고 인간성이 좀 이제 많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게임스탑에서 이베이를 인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게임스탑은 이베이를 주당 125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마감이 된 그 이베이 주식에 프리미엄을 한 20% 정도 이제 붙여가지고 이베이를 이렇게 또 사겠다, 인수를 하겠다라고 게임스탑에서는 지금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지불 방식은 어떻게 해서 지불을 이렇게 하는지 보면은 대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게임스탑의 주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인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돈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CEO는 게임스탑 CEO는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스탑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베이를 인수를 이렇게 또 한번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베이의 마케팅 비용 등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연간 20억 달러를 즉시 절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베이의 수익을 단기간에 2배로 늘릴 수 있다라고 이 라이언 콘 CEO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수 목적은 게임스탑의 오프라인 매장 그 네트워크를 이베이의 물류, 인증, 수정 거점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해가지고 더 큰 비즈니스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게임스탑 CEO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스탑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 한 16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베이 물품들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소로도 이제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게임스탑을 이렇게 또 만다고 하면은 이베이 지분 대략 한 5%를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베이 이사회가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들을 직접 설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식을 더 모아가지고 이베이를 인수도 할 그럴 방안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스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게임스탑의 그 기업 가치는 120억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베이의 이 기업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460억 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조그만 기업이 더 큰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스탑보다 4배나 큰 기업인 이베이를 게임스탑이 지금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 자체가 뭐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이베이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주식의 가격은 110달러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게임스탑이 이제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는 125달러보다 이제 더 낮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번 거래가 성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스탑의 주식은 오늘 8% 9% 정도 폭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게임스탑 CEO가 추가적으로 뭐 주식을 발행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수 자금이 이제 부족할 것이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이베이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게임스탑은 더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베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베이는 아마존이랑 지금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월마트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랑 테무랑 쉐인, 뭐 알리익스프레스, 중국계 이커머스랑 지금 치열한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힘든 상황에서 게임스탑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안이 이렇게 또 오기는 왔는데, 이게 좀 조그만 회사가 인수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지?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가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식이 이렇게 또 거래가 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새로운 CEO,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물러나면서 그렉 아벨이 이제 새로운 CEO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워렌 버핏의 그 리거시 전설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라고 이제 슬로건을 이렇게 또 걸고 이 주주총회를 이렇게 떴는데, 그렉 아벨은 사업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랑 그리고 이제 명확한 미래 방향성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이렇게 또 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이 한 1.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역대 최고치의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400 빌리언 달러, 4천억 달러를 지금 현금으로, 뭐 현금이나 뭐 국채나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주식 시장에 살 주식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2년도, 2021년도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현금을 이렇게 또 쌓아두고 있는데, 와, 아직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쌓아두고 있다. 계속 이제 쌓아두고 있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팔고 있고, 애플 주식 많이 팔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싼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식들을 막 사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사고 있기는 있는데, 막 공격적으로 많이 사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역대 최고치다.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한국 돈으로 540조 원이래요. 어마무시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잘 순항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버크셔트 언제부터 주식을 샀는지 그거를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애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에서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은 자사의 제품들만 배달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사의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회사들한테도 우리의 물류 공급망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 라고 이제 아마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페덱스나 UPS처럼 배달을 이렇게 또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십 년 동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막 배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외부 기업들이 유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소매업뿐만이 아니라 의료, 제조, 뭐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마존은 UPS, 페덱스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UPS, 페덱스 주식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아마존에서 큰 폭탄을, 물류계에서 큰 폭탄을 이렇게 또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규모는 100대 이상의 화물, 항공기를 이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존의 그 웨어하우스들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리고 허브 네트워크들도 있고 굉장히 커다란 웨어하우스들이랑 그리고 네트워크들이 엄청나게 잘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배달 시스템을 엄청나게 잘 활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 그 서비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틀 내에 막 배송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외부 업체들이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뭐 소셜 미디어에서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를 하는 그 주문들을 다 이 아마존 물류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마존 로지스틱스를 이제 이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미 대기업들이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록터 앤 갬블에서 이제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3M에서 이제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메리칸 이글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면서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2의 AWS이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아마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은 이 IT 그 인프라를 내부에서만 이용을 했었던 이 아마존 내에서만 이용을 이렇게 했었던 IT 인프라를 외부로 이제 확장을 이렇게 하면서 세계 최대의 클라우딩 서비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AWS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 성공 모델을 그대로 물류 분야에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존이 UPS, 페덱스를 뛰어넘으려고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 UPS, 페덱스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아마존 무섭네요. 뭐 다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뉴스에서는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2019년도 이제 테슬라 모델 3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3가 38만 마일을 탔다고요. 2019년 모델이면서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이렇게 또 차량을 이렇게 또 타면서 38만 마일을 탔는데 이 배터리가 오리지널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 그 오리지널 배터리를 가지고 38만 마일을 탔다. 테슬라 모델 3에 이 오리지널 그 배터리 팩을 가지고 이용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차 당시에 새 차였을 때는 풀로 이제 차지를 이렇게 딴다고 하면은 240마일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풀로 차지를 이렇게 딴다고 하면은 158마일만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게 그렇게 나온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원래 용량의 한 34% 정도가 손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68마일로 고속도로로 100% 차지를 한 다음에 쭉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 차지를 해가지고 68마일로 고속도로로 쭉 주행을 해가지고 배터리가 0%대까지 이렇게 또 주행을 했었을 때 딱 보니까 138마일을 주행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테슬라에 찍혀 있었던 158마일은 아니었지만 138마일을 고속으로
68마일이면은 꽤 고속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 차량은 고속으로 간다고 하면은 더 배터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내 주행 뭐 50마일로 갔다고 하면은 진짜로 158마일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킬로와트당 4.3마일 정도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효율도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만 마일을 이렇게 또 타면서 오리지널 배터리 팩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배터리가 이제 열화가 이렇게 또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대략 한 34%가 이제 손실이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대략 한 140마일을 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40마일에서 한 160마일을 아직도 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아직도 현역이다. 단거리 출퇴근용으로는 여전히 쓸만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38만 마일을 주행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가스비를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 만약에 휘발유 차량으로 이거를 38만 마일을 이제 썼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모델 3를 38만 마일을 타면서 주류비로만, 가스비로만 대략 한 5만 달러 이상을 절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충분히 상회를 한다 라고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게 뭐 10,000달러에서 한 20,000달러 정도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비로 한 5만 달러를 세이브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 가격 만회를 하고도 이제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전혀 뭐 갈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오일 체인지도 안 해도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훨씬 더 오래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또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중고로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또 탈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고차 살 때는 배터리 만약에 딱 망가지면 돈이 많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듭니다. 적어도 10,000달러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이제 전기차 이렇게 또 사실 때는 테슬라 이렇게 또 사실 때는 좀 이제 잘 알아보고 사시는 거 개강추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루디 줄리아니지 않습니까? 루디 줄리아니가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대변인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유중한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크리티컬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스테이블한 그런 컨디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왜 입원을 했는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줄리아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작년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척추 골절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픈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줄리아니가 이렇게 또 다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SNS 서비스에다가 줄리아니는 진정한 전사이며 뉴욕 역사상 최고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줄리아니를 이렇게 또 칭찬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가지고 2020년도 그 대선이 조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존의 주장을 또 한번 반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 줄리아니를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리아니가 이렇게 지금 뭐 입원해 있고 그런 것이다라고 또 이제 2020년도 대선이 조작이 되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겹네요. 지겨워요. 벌써 다 끝난 건데 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벌써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을 브레인워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뒤끝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간에 줄리안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다. 그리고 2020년도 대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불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제 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기소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에도 이제 휘말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줄리안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변호사 자격이 박탈이 된 그런 상태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그렇게 예전보다는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돈을 달라내 말라내고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느 정도 디스턴스를 이렇게 타면서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81세이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병원에 이렇게 또 크리티컬한 상태로 입원해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같이 일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말로가 안 좋아.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별로 말로가 안 좋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떤 이제 캠핑 그라운드에서 파티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13명이 총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5월 3일 일요일 오후 9시쯤에 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떤 이제 캠핑장에서 파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파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 파티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냐면은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썬데이 펀데이라고 하는 어떠한 파티를 주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캠핑장에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SNS 서비스에다가 홍보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마 누군가 이벤트를 보고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총기를 아마 난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13명이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부상자들 중에 한 10명 정도는 구급차를 타고 이송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자신이 차를 몰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크리티컬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의자는 아직도 체포가 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지금 진술을 이렇게 얻고 있다고 하고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이 캠핑 그라운드이지 않습니까? 숲이고 나무가 울창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확보나 이제 용의자 추적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벌써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131번째이다. 요번이 131번째 총기 난사이다 라고 하네요. 총기 난사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은 누가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4명 이상이 이제 사상자가 나온다고 하면, 부상자나 이제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총기 난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대규모 총기 난사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마스 슈링이 벌써 131번째이다 라고 합니다. 야, 진짜 미국은 이 총기 난사가 미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사람 모인 곳에는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서 식당을 이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홈 레스토랑들이 합법화가 이렇게 또 되면서 창업 열풍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LA에서는 2024년도 말에 집 뒷마당에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가정 기반의 레스토랑을 합법화했다라고 하네요. 2024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불법이었다고 해요. 불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도 레스토랑을 조그맣게 이렇게 또 차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네요. 보통 이제 음식점을 이렇게 또 열려고 하면은 가게를 얻어야 되고, 거기에 설비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하이어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달러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홈 레스토랑을 이제 열기 위해서는 자기 집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엌은 그냥 자기 집 부엌 쓰면 되고, 그냥 뒷마당만 테이블 같은 것만 두면 되니까 테이블 없어도 되고, 자기 그냥 테이블 쓰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홈 레스토랑 허가 비용만 내면 된다. 그리고 그 허가 비용은 단 $597이다
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2024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320개 이상의 허가증이 발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A에서 320여 개나 되는 홈 레스토랑이 지금 오픈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홈 레스토랑이 열림으로 해가지고 레스토랑 같은 곳들이 부족했던 그런 소외 지역들에서 저렴하고 다양한 그런 레스토랑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LA에서 실험적인 그런 모델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주에서도 큰 관심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창업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식문화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눈여겨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하네요.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니 홈 레스토랑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합법화가 됐습니다. 2024년도에 합법화가 됐대요. 그래서 LA에서도 집에서 홈 레스토랑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요리를 이렇게 또 잘 하신다고 하면은 홈 레스토랑 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거 재밌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LA에 있는 홈 레스토랑 한번 찾아가서 맛있게 한번 먹는 그런 영상도 이제 찍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